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동반자 주린이보십니다. 이제 2020년도 2달가량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시황과 함께 남은 2달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뭐가 어찌됐든 하락성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고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안을 발표했고 현재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나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다며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던 사람만 대주주로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었었죠. 주식을 매도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내 주식을 양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종목을 3억 원만 넘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수익을 낼 때마다 수익금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3억에서 10억 사이 구간에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종목을 매도해서 평가 금액을 3억 원 아래로 맞추겠죠. 그래야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동안도 말도 안 되게 정말 빠르게 대주주 요건을 낮춰왔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100억 원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는 건 정말 파격적인 하향입니다. 뭐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걸 보면 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서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3억에서 10억 주주의 비율이 낮아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당연히 이런 3억에서 10억 사이 주주의 비율은 낮죠. 그분들의 비율은 적지만 그분들이 가진 물량을 매도로 쏟아내면 지수는 지속적인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도로 나올 개인 매도 물량 10조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국에서 경제학 석사까지 하신 분이 이걸 몰라서 저런 말을 하셨을 것 같진 않고 결국 위에서 시키니까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계신 거겠죠. 사실 홍남기라는 인물은 정권이 바뀌든 말든 지속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시킨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대주주 3억 원 기준을 고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홍남기 해임 청원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홍남기가 해임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저 홍남기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또 다른 꼭두각시를 그 자리에 앉힐 테니까요. 이미 정부에서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지들이 시켜놓고 존중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장관도 정부도 대주주 요건 3억으로의 변경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가 될 유일한 가능성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걸 20일에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 쪽에서 발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부에서는 홍남기 지지대로 총알바지 역할을 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장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가야지 가족합산 빼는 선으로 물러나는 척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는 건 그냥 고수하면서 대신 우리도 양보하겠다. 가족합산은 빼겠다. 가족합산이라는 건 온 가족이 합쳐서 10억이냐 아니면 개인 10억이냐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보하는 선으로 해서 뭐 그림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거죠. 뭐 이건 사실 정말 미미하죠. 미미한 거죠. 10억에서 3억으로 지금 대주주 요건이 바뀌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 이 가족합산은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못 박힌 야구 방망이로 막 때리다가 그냥 못을 빼주고 그냥 방망이로만 때리니까 고마워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정부는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재부 장관 홍남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영국 셀포드 대학교 경제학 석사 출신이고 주식은 해본 적도 없지만 주식은 해본 적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이 아픈 당이 생략하고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하겠습니다.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에서는 지금 대놓고 정부 쪽에 서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까 왜냐면 지금 국민들이 모두가 이 10억에서 3억으로 바꾸는 거 반대하고 있는 걸 얘네도 알거든요. 그래서 뭐 대놓고 정부를 지지하면 지지율 떨어질 테니까 뭐 겉으로는 비판하는 식으로 하고 야당에서 법 개정 못하게 막을 생각일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좀 짜증날 거예요. 왜냐면 여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행령 개정안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뭐 겉으로는 지금 뭐 정부 이런 결정을 비판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밀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결국 야당이 발의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대로 대주주 요건 3억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 관련 국민청원 답변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국민청원에서도 뭐 정부가 뭐 기적같이 철회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하락장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겠죠. 하락장이 심하게 이어지다 보면 결국 뭐 지수가 너무 빠지다 보면 사실 정부에서도 역풍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 그거 정도는 좀 참고해볼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은 오늘 차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121선도 한 번에 뚫어버렸죠. 그리고 이런 정말 오랜만에 보기 힘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비슷하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게 지난 8월 초인데 이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개인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반등을 시킬 만한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죠.
지금 개인들이 힘이 빠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신용 때문입니다. 신용 때문인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이 그럼 3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에 포함될 예정인 그런 큰손 개미들이 매도를 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연말에 어차피 있을 그 10억가량의 출하될 개인 물량 그걸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이쯤에 던지고 나중에 더 하락하면 밑에서 잡으려고 지금 그냥 내다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다 갖다 매도를 엄청 때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오히려 1,400억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1,600억 순매도 하면서 코닥지수 3% 넘게 4% 가까이 급락시켰습니다. 800도 그냥 시원하게 깨버렸고요. 이 800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 800이 무너짐으로써 지금 750까지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7% 하락한 778로 마감했고 다행히 코스피에서는 아직 그런 매도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개인이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 오히려 순매수를 하면서 차트상 아직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죠. 이거 역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아직 기관 쪽에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선제적 매도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코스피의 경우도 큰손 개인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연말의 하락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절대로 신용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된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신용 풀면서 하셨던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이신 분들께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사실 지금 모든 주체들이 선제적 매도를 시작한 상황이고 계좌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시던 많은 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반대매매라는 건데 반대매매가 뭐냐면 증권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신용인데 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보가 줄어들어서 그 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거죠. 결국 손실 중인 종목을 그냥 증권사가 마음대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홀딩, 존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무력화시켜버리는 지금의 손실을 버티면 언젠간 상승이 다시 오겠지만 그걸 버티지 못하고 그냥 지금 최악의 손실인 상황에서 매도해버리게 하는 그게 바로 이 반대매매고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하루에도 200억 넘는 돈들이 지금 손절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앞으로는 이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이런 하락 후의 반등 이런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이런 흐름으로 다시 큰 반등을 단기간에 보여주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지금 반대매매로 입고 있는 손실은 선제적 매도를 하고 올해 연말에 밑에서 매수를 할 기관과 외인들이 대부분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결국 동학개미들의 자금력을 기관과 외인에게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2달.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11월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될 것 같고 12월은 월봉상 양봉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에는 하지만 강한 양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지금은 일단 손절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사실 손절하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손절을 안 좋아하니까 그냥 애시당초 손절할 생각이 없었고 현금 확보만 최대한 하려고 주력을 했었는데 혹시 큰 손실이 찍혀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손절을 할 만한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손절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금 보유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매수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주가가 말씀드렸듯이 11월에도 변동성이 심할 거고 12월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자 이런 생각으로 현금을 확보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금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수익을 보는 종목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정리해서 현금을 하시는 게 훗날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결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버스라든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수익 실현을 열심히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분업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 확보 이런 식으로 크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역시 주식은 힘들어 주식은 돈을 날리게 돼 있어 난 주식이랑 잘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추가로 늘리지 않아야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하고 1월에는 분명히 강한 상승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에는 다시 강한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확보를 열심히 하셔서 분업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두고 다만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현금 상태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10월 마지막 주에 적극적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주워 담으시면 1월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스닥 800 후반은 한번 간 후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점에 사실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 더. 왜냐면 12월엔 어차피 하락을 할 거지만 선제적으로 11월부터 기관이나 외인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좀 반등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 좋게 예상 빗나가고
지금 코스닥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상보다 조정이 빨리 왔기 때문에 현금을 생각보다 많이 못해뒀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략으로 연말까지 접근하면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진 못하겠지만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그래도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다들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내년 초엔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주는 일부 개별 종목들로도 큰 수익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